자, 안녕하세요. 지금 반응이 저 브람스 얼굴 같은데 지금. 자,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톡톡 클래식 위대한 작곡가 그 두 번째 시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해설을 맡은 지휘자 김광현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희 성동문화재단 성수아트홀에서는 코로나19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연장 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 공연의 해설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당당하게 해설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동문화재단은 지난해부터 우리 톡톡 클래식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그 베토벤 이야기로 시작해서 올해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음악을 여러분께 선보이기 위해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공연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공연은 오늘을 시작으로 6월 14일 그리고 21일, 28일 그리고 7월 12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브람스의 독주부터 시작해서 실내악 편성의 여러 작품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동문화재단 성수아트홀을 처음 와봤는데 저도 전국의 여러 공연장들을 다니면서 지휘를 하지만 정말 이 독주 그리고 실내악 편성의 곡들을 하기엔 너무 좋은 정말 아주 훌륭한 홀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동구 구민들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저도 여기 굉장히 많이 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잘 오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음향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브람스의 음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브람스의 음악을 처음 접했던 그 최초의 직업 지휘자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작곡가들이 지휘를 직접 했었는데 자기가 곡을 쓴 게 아니라 다른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해주는 최초의 직업 지휘자 이름 혹시 아시나요? 최초의 직업 지휘자, 프리랜서 지휘자, 바로 한스 폰 벨로라는 사람이에요. 한스 폰 벨로. 예.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악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3B가 있다 그랬어요. 첫 시작이 B로 시작되는 작곡가 3명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예, 바로 누굽니까? 바흐, 베토벤, 그리고 오늘 연주될 브람스. 근데 한스 폰 벨로가 자기도 B로 시작하니까 먼저 4B면 자기 이름도 들어간다고 막 그렇게 너스레를 떨곤 했죠. 예. 그런데 바로 이 바흐, 베토벤 그리고 브람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음악을 완성한 그 장르, 그 시대의 완성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흐는 바로크 음악을 완성한 사람이고요. 베토벤은 고전주의 음악을 완성하고 낭만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늘 연주될 브람스는 베토벤이 완성한 그 고전주의 음악을 계승한 고전적인 낭만주의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실은 이 브람스가 추구했던 그 순수한 낭만주의 음악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와 바그너가 추구했던 표제 음악 같은 그런 다른 낭만주의 음악이 굉장히 그 음악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로부터 굉장히 다툼이 있었죠. 이 음악이 최고다, 아니다, 이 음악이 최고다. 그런데 바로 브람스는 그런 순수 음악의 울림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던 마지막 보수적인 형식주의 음악론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브람스의 음악 세계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선보일 브람스의 음악 세계는 바로 피아노의 세계입니다. 실제로 선배 작곡가였던 베토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브람스에게 피아노라는 악기는 아주 중요한 악기였겠죠. 그런데 사실 브람스가 먼저 배웠던 악기는 피아노가 아니고 바이올린하고 첼로였다 그래요. 이제 브람스 아버지가 요한 야콥 브람스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호른하고 더블 베이스 연주자라서 그에게 어려서부터 음악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특히 저는 이제 심포니 컨덕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의 사악장에서 아주 유명한 그 알프스 산을 쫙 바라보는 정경의 솔로가 나와요. 포더더 하면서 들어보셨죠? 바로 그 솔로가 바로 호언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상징과도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아버지가 호르니스트였냐면 바로 리히아르드 슈트라우스. 그러니까 브람스의 아버지도 호은 연주자였고 리히아르드 슈트라우스. 그래서 그 리히아르드 슈트라우스 작품들에도 영웅의 새 같은 작품에도 혼이 주인공이요, 그 혼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뜻하는 그런 상징으로 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어쨌건 브람스에게 어려서부터 음악을 가르쳤는데 5살 때 바이올린과 첼로를, 그리고 드디어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리고 11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의 버금가는 정말 천재 음악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아버지가 무명의 음악가이다 보면은 생활이 윤택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브람스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술집, 파티장들을 전전하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든지 아니면 피아노 개인 레슨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음악을 또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틈틈이 합창단을 지휘하고 합창음악을 편곡하면서 연구하고 작곡하던 생활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1853년, 지금 저희가 1861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1853년에 브람스가 20살 때인데 그의 일생일 때 아주 중요한 만남이 펼쳐집니다. 2명과의 만남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헝가리 출신의 요젝 요아힘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로베르트 슈만이죠. 그래서 브람스 인생의 가장 중요한 2명 중에 지금 그 둘을 같은 해에 다 만난 거예요. 먼저 요아힘과 브람스는 하노버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 그래서 이 둘은 만나자마자 첫눈에 서로에게 반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존경하게 돼서 둘은 의기투합해서 연주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아힘이 아주 큰 일을 했어요. 바로 로베르토 슈만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브람스를 소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슈만은 사실 작곡가로도 최고의 지위에 있었지만 음악신보 혹시 들어보셨죠? 바로 그 음악신보라고 하는 음악평론 그런 잡지로 젊은 음악가들이나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들을 소개하는데 아주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근데 사실은 슈만이 음악신보를 좀 쉬고 있었어요. 오랜 기간에 글을 안 올렸는데 이 브람스의 재능을 보고 첫 만남에 또 너무 반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음악신보에 글을 썼는데 그 글 제목이 바로 새로운 길. 근데 그 내용이 정말 대단해요. 마치 슈만 자신이 10년 이상 이 우리 침체된 음악계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갑자기 그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났고 그 메시아가 바로 브람스다. 근데 브람스가 그 당시에는 무명 정도가 아니라 출판된 곡이 아예 없었는데 일거에 그 글 하나로 뜬금없이 음악의 황제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슈만의 영향력이 엄청 대단했고 브람스와 슈만의 만남이 정말 운명적이었고, 또 운명적인 만남이 하나 더 펼쳐지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브람스는 그리고 1857년부터 59년까지 데트몰트에서 궁정 피아니스트로 근무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요. 1859년부터 62년까지 고향 함부르크 합창단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휘와 합창 작곡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인 1861년에 작곡한 곡이 바로 지금 연주될, 오늘 정한빈 피아니스트가 지금 연주해드릴 첫 번째 곡이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입니다. 어떻게 해설에 다 계획이 있었죠, 그죠? 별로 썰렁하네요, 그죠? 여기는 성동문화재단 성수아토로입니다. 자, 이 브람스의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많은 음악 평론가들에게 3대 피아노 변주곡 중 하나라고 손꼽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것도 3B예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그리고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 그리고 지금 연주될 브람스의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
이 변주곡이 뭐냐면 맨 처음엔 주제가 나와야 돼요. 하나의 주제 혹은 멜로디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서 바꿔가면서 곡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식을 말하고 영어로 이제 variation이라고 말하는데 이 variation의 어원은 변한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variatio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브람스는 이 작곡을 시작한 초기부터 변주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뭐 11개의 변주곡 혹은 슈만 주제에 의한 변주곡, 헝가리 민요에 의한 변주곡 등 많은 피아노 변주곡들이 있었고요. 또 오케스트라 곡으로도 유명한 곡이 하나 있죠. 바로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그런데 오늘 연주될 이 곡은 특히 대단한 게 브람스가 그 당시 세계 음악의 중심이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정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브람스 진영하고 바그너 진영하고 싸웠다고. 근데 그 바그너조차도 이 곡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낡은 형식일지라도 그것을 정말 잘 다루는 사람이라면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라고 극찬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곡입니다. 그리고 빈에 정착한 브람스는 나중에는 결국 빈 음악계의 황제가 실제로 되죠. 슈만의 예언처럼. 근데 이 곡의 악보 맨 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한 변주곡. 그리고 그 사랑하는 친구는 바로 브람스가 평생 사랑했던 슈만의 아내, 즉 클라라 슈만. 근데 이제 브람스가 클라라한테 편지를 써서 이 곡이 당신을 위한 생일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곡의 초연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이 곡을 클라라가 함부르크에 와서 초연을 하게 되고 그 초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곡에 대해서 브람스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서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변주곡 이러고 자신이 스스로 자화자찬했을 정도로 엄청난 음악적인 성취를 이룬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은 작곡 기법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구성을 보입니다. 이 곡은 이제 핸델의 합시코드 모음곡에서 주제를 따왔는데 맨 처음에 그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 1변주부터 25곡까지 쫙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후가가 나오는데 먼저 전반 12곡까지는 이제 끊임없는 변화를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그 고조된 감정을 조금 진정시키다가 마지막에 이제 점점 가면서 후가에서 그 클라이막스를 대폭발시키는 정말 작곡 기법적, 작곡 구성적으로도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최고의 작곡 기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음향적으로도 그냥 피아노 곡이 아닌 마치 오케스트라 곡을 듣는 듯한 짜임새 있는 음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돼서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음악을 들어보실 시간인데요. 브람스를 세계 음악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해준 바로 그 곡입니다.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우리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죠. 정한빈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오늘 어떻게 행복하셨나요? 예, 앞으로도 성동문화재단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피아노의 세계 공연에 이어서 6월 14일 월요일은 브라함스 첼로의 세계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그때 오시면 도대체 그래서 브라함스와 클라라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오늘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그날 제가 드디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리고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동문화재단이 함께 합니다. 오늘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지휘자 김광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